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웹 서비스 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있어요. 구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클라이언트라 되어 있는데 밑에 브라우저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크롬 같은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본 거면 정적 파일들일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웹서버라는 녀석한테 대화를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얘는 정적 파일이니까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파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얘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 회원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 회원이면 한 파일에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대로 사용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원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회원이 빠져나가거나 이럴 때 정보가 바뀌죠. 그러면 정적으로 만들어진 그 회원이라는 화면은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매번 개발자들이 그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싱크가 안 맞게 되겠죠. 오늘 신규 회원이 들어왔지만 그 수정을 안 하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수정될 때까지. 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왜? 개발자가 수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적으로 만들어진 페이지였으면 그렇죠?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 시차를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 변경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웹서버는 저 DB 쪽 부분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적 파일만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WAS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뒤에 떡하니 있으면서 어떤 정보? 변경되는 정보를 이 페이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페이지가 뭐였죠? HTML이었죠? 그럼 HTML을 매번 동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누가 해준다?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빠지면 뭐예요? 웹서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넣는 이유가 동적으로 데이터를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JSP랑 서블렛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이 두 개 다 똑같은 거고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웹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영역을 만들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이 자바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스레드라고 해서 매번 대기 상태로 어떤 명령어가 올 때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 상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몇 개가 있고 그 녀석이 URL 주소를 올 때마다 스레드가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JSP나 서블렛 쪽, 자바 코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뒤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서블렛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 얘인 거예요. 앞에 거. 웹 컨테이너에 있는 애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는데 얘가 주소 값으로 와서 스레드를 통해서 특정 서블렛 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가는데 여기 영역은 뭐예요? JDBC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주 내내 했던 부분. 그래서 얘를 했던 거고 조금 전까지 한 건 요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뭐 남았어요? 가운데 이 영역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레드는 모르셔도 됩니다. 누가 처리해준다? 톰캣이 자동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줄 알면 되냐? JSP 또는 서블렛을 할 줄 알면 기본적으로 자바 웹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JSP와 서블렛을 일단 다룰 수 있으면 된다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톰캣이 자동으로 해준다면 그 녀석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디렉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래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놓고 실행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톰캣을 열어보시면 이 웹 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도 루트라는 경로가 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웹서버의 루트랑 똑같습니다. 자,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는 루트 경로가 어디였어요? 물리적으로? HT 독스였죠. 아파치 톰캣은 웹 앱스라고 하는 게 루트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놔두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하나의 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웹 서비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이유가 이 앱 한 개 만든 거랑 똑같다고 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다수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톰캣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더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이거예요. 웹 INF 부분하고 메타 INF, 요거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구조가. 자, 여기서 웹 INF는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 그러면 컴파일 된 거 놔두는 곳이죠. 자,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JDBC 쓴다 그러면 마리아 커넥터 하는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프로젝트가 뭐예요? 웹이죠? 그래서 웹에 관련된 설정 파일을 정의하는 웹 XML 파일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메타 쪽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얘가 컨텍스트라는 개념의 명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보를 꺼내올 수 있어요. 어떤? 웹에 관련된 정보. 그래서 이 콘텍스트를 여기 만들어주는데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외부적으로 우리가 HTML 혹은 JSP 같은 파일을 만들겠죠? 화면에 출력하는 거. 걔네들은 얘네들 외적인 경로.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바깥에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구조라는 뜻이에요.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서버가 여기서는 빠질 거, 이제 빠지고 톰캣으로 바로 왔다 라고 하면 웹 컨테이너를 통해서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서블렛 가고, 서블렛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리스폰스를 보내는 이 행위가 기본적으로 동작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를 다룬다? 서블렛을 다루면 된다. 아까 그 그림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중점은 서블렛입니다. 그래서 이 서블렛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드느냐가 나중에 배울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자바로 그냥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법은 서블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블렛을 지금 해볼 겁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테스트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게요. 디폴트 JR1로 하고 피니시. 네.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모듈은 삭제. 자, 이 상태에서 new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자, 패키지는 디폴트로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페이지라는 이름의 클래스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파일에다 만들 거는 웹 관련된 걸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겠죠. 메인 메소드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 뒤에 상속을 받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블렛 기술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스턴트 뭐를 받을 거냐 하면 HTTP 서블렛. 자, 여기에 서블렛 기술들 보면은 S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 서블렛이 없다, 그죠? 그죠? 그럼 이 서블렛이 만약 안 나오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했으니까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운받은 통캣한테 갑니다. 통캣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캣한테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위해서. 자, 여기 통캣 9점대 폴더에 가서 보시면 lib라는 폴더가 있어요. lib 통캣이에요. 여기 아파치 통캣 9점대 거에 안에. 그래서 lib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시면 jar 파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servlet api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servlet-api.jar 요 파일을 복사. 컨트롤 C 하면 복사 되겠죠? 복사.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 프로젝트 쪽으로 붙여넣기. 컨트롤 V. 우리가 이제 JDBC 했을 때와 똑같이 외부 라이브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등록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빌드 패스에 ad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십니다. 레퍼런스로.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블렛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서블렛 API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스턴스 해가지고 HTTP 서블렛을 딱 보시면 서블렛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보려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는데, 얘가는 자바 X에 들어있는 서블렛 HTTP입니다. 네, 그래서 자바 거가 아니고 자바의 X,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얘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라는 이 클래스 이름이 노란색이 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안 넣은 게 있다고 add 하라고 떠요. 그죠? 그래서 디폴트 하나 눌러보는 거예요. 디폴트.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add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필요 없다. 그 다음은 add. 얘도 UUID. 유니크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얘도 필요 없다. add 지금 다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add. 요번에 요 위에 거 붙죠. 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안 들어가 있다고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는 오류가 아니고 이걸 안 썼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입니다. 이 상태는 오류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받은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번에 수업 받은 거에 오버로드예요? 오버라이드예요? 네, 오버라이드를 하는 거죠. 그럼 오버라이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메소드를 검색을 해서 찾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소스에 가서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가 있어요. 오버라이드 소스에.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디 거? HTTP 서블렛에서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메소드는 무엇이냐? 목록 나오죠.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죠? get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o get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do get을 클릭을 하고 OK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되면서 딱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물을 하나 넣어 볼게요. 다른 거 안 바꾸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한번 여기다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실행하면 딴 건 안 넣었으니까 콘솔에 얘는 출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화면 쪽에는 뭔가는 표현을 안 할 거예요. 뭘 안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바 파일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컴파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HTTP 서블렛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un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디? 명령 프로포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로 이동해야겠죠? 그러면은 id 밑에, 이클립스 밑에, 워크 밑에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안에 src 안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까지 이동할 수 있게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cd 이 경로 쓰고 엔터 쓰고 dir 했을 때 그 파일이 보이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파일. 요렇게 이동 일단 해보세요. 자, 이 아이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보통은 자바 C라고 하겠죠. 컴파일이니까.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상속받아져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페이지 자바를 하면 오류 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류 뜨죠? 지금 오류 떴습니다. 에러가 10개 있대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에러 10개. 자, 그리고 얘를 위로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심볼이라고 해서 뭐가 문제냐면 이 자바 X 서블렛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예요. 그죠? 요거. 그럼 얘가 현재 어디에 있죠? 우리 프로젝트에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경로를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혹은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점점 이용해서 점 폴더에 있는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데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자바 C이라고 그냥 엔터 쓰면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자바 C로 할 수 있는 옵션. 그래서 위로 쭉 올려보면 문법이 나옵니다. 자바 C를 할 때 옵션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옵션을 안 넣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네, 조금 내려서 C가 여기 있다.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클래스 패스, 그 다음에 CP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클래스를 가져올 거잖아요. 어떤 거? .jar이라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 그게 클래스로 뭉쳐져 있는 파일이겠죠? 그래서 클래스 패스를 옵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옵션을. 여기서 제일 짧아 보이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CP가 좀 더 짧아 보이시죠? 네, 물론 클래스 패스까지 다 쓰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명령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자바 C -cp. 자, 여기에서 뭘 쓰냐면 현재 이 디렉토리 위에 뭐가 있다? 서블렛 파일명까지 복사해 볼게요. 요거 서블렛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src 바로 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점점 쓴 거예요. 점점에 서블렛 마이너스 API jar. 현재 위치는 src니까. 자,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로 쓰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의 ID 밑에, 그쵸?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점점은 아까 뭐였어요?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앞에 거니까 점점 쓴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웹 시간 때 이해했다면 똑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페이지겠죠? 자, 그래서 요게 없어서 오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엔터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컴파일이 정상적이면 네, 오류 안 뜨고 그 다음으로 커맨드가 딱 넘어가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겠죠? 요게 정상 컴파일. 자, 여기서 외부 라이브를 연결해서 사용한 클래스라면 요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 패스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외부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자바 안에 있는 거면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임포트가 안 되죠.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컴파일 됐으니까 현재 이 위치에 있겠죠? 클래스 파일이. 그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어디다가 주면 된다? 톰캣이라는 와스 서버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와스 조금 전에 우리가 요거 실행해 봤잖아요. 서버 보여줄게요. 우리가 요걸로 스타트 했잖아요. 얘가 누구였어요? 톰캣이잖아요. 얘가 자바 코드를 외부로 구현시켜주는 외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는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 톰캣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호출되겠죠. 왜? 이 파일 안에는 뭐가 없어요? 메인 메소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톰캣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톰캣한테 갑니다. 어떤 걸 가지고? 방금 전에 만든 이 파일을 복사를 하든지 잘라내기를 하시든지 해서 복사한 다음에 톰캣이 있는 쪽으로 이동할게요. 톰캣 쪽으로 이동. 자, 톰캣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어떤 폴더에 가야 되냐 하면 웹 앱스라고 하는 폴더에 가야 됩니다. 여기가 루트라고 있죠? 제가 이미지로 보여준 거.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폴더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루트에 해당되는 폴더는 루트입니다. 루트.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화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 보여준 거 있죠? 웹 IF.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이 여기죠.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클래스라는 폴더가 없죠. 아까 이미지 보여드린 거.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고 씁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쓰고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는 클래스 부분 폴더에 컴파일된 자바 파일을 넣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톰캣이 얘를 읽을 수 있게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매칭을 시키는 건 누구냐 하면 웹 XML이 그 역할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클리스에 조금 전 우리가 열었던 이 웹 XML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열립니다. 페이지가. 드래그 드랍을 해서 열은 거예요. 지금 우리 폴더에서 우리 갖다 놓은 클래시스 폴더에 있는 여기 위치에 웹 XML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드랍으로 해서 우리 이클리스 쪽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지금 파일을.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웹 앱이라는 태그가 있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고 뭐 설명 부분도 있죠. 자, 여기에다가 매핑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가 여기에서 적정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쓸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서블렛이죠. 그래서 서블렛이라고 쓰고 여기 보면은 서블렛이 있고 서블렛 매핑이 있습니다. 두 개가 보이죠? 서블렛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등록합니다. 하나는 서블렛 매핑. 자, 이렇게 이클리스에 넣었을 때는 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에디터에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 또 넣을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거기서 서블렛 네임 등록할게요. 그 다음에 매핑에도 확인해 보시면 서블렛 네임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두 개가. 그러면 이런 매핑은 이걸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일이 쓴 거 없어요. 자동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블렛 매핑 쪽에 다시 해보시면 URL 패턴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자, 주소값에 관련된 거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등록.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얘입니다. 얘는 어떤 녀석일까요? 밑에는 URL 넣었다는,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갈까요? 클래스겠죠. 대상자. 얘를 지시하는 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습니다. 클래스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요 녀석이죠. 서블렛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죠. 나머지는 클래스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녀석을 옆에다 등록한다. 그러면 페이지 쓰면 되겠죠. 자, 만약에 앞에 패키지까지 있으면 패키지를 앞에 더 붙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임을 쓸게요. 요거는 클래스 명을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A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누구랑 똑같아야 되나요? 아래 매핑이랑 똑같으셔야 돼요. 그 다음이 주소죠. 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소문자로 페이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소로 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웹으로, 그러니까 주소 값으로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절대 우리 클래스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실행해 보면 되겠죠? 톰캣에 가서 빈에 가보면 여기도 실행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startup bat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러면 얘가 켜져요.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켜졌죠? 그 다음에 웹을 실행해 볼게요. 켜졌으니까 로컬호스트 8080. 와, 얘도 메인 인덱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디폴트 페이지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주소 우리가 뭐 넣었어요? 슬러시 페이지라고 만들었잖아요. 엔터. 근데 얘가 정지됐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보면 돼요? 여기에서 오류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콘솔 창. 이걸로. 정상적이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컴파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XML 부분을 추가해야 되고 서버를 켜야 되고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절차가 총 5번 일어나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로 웹용으로 만든다예요. 여기서 단순히 자바 프로젝트로는 안 하고 웹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 웹이 있어요. 웹에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있죠. 자, 그 중에 스태틱 웹 프로젝트는 뭘까요? 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웹 서버용입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뭘까요? 동적인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동적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넥스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GitHub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올릴 거예요. 웹 서블렛이라는 이걸로.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갈게요. 안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만들게요. 웹 서블렛.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톰캣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 부분이 있고, 자바에 관련된 건 여기 발이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next. 피니시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next.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젝트의 기본인 src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건지도 보이시죠? next.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generate web XML.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아까 매칭 시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클릭을 하셔야지 얘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만약에 클릭 안 하고 그냥 바로 피니시 하면 여러분들이 손수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죠. 그렇죠?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얘까지 하신 다음에 finish. 그러니까 뭐 자바 2로 네, 퍼스펙티브가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얘가 좀 구성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는 아마 자바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자바 12를 우리 이클립스에다 등록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프레페런스 쪽으로 가서 자바 JR2 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에는 아마 21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dd를 누르시고 스탠다드 VM 선택하신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조금 전에 우리가 받았던 자바 JDK 11 이 디렉토리로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폴트로 11로 정의를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들 때 자바가 11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빌드 패스에 컴피그 쪽에 간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빨간색 떠 있는 게 아마 자바일 겁니다. 그래서 자바를 클릭, 에디트, 아마 이 부분이 디폴트 JR2로 안 돼 있고 요 중간에 이 JR2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21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빨간색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11로 바꿨죠 지금. 그래서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피니시 하고 일단 어플라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이 일단은 사라지면 좋은데 안 사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다시 빌드 패스에 가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바 빌드 패스가 아닌 자바 컴파일을 클릭합니다. 자바 컴파일. 그러면 어플라이를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면 이 JDK 컴파일러가 현재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14 뭐 이런 걸로. 그럼 우리가 받은 건 11이죠? 11로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설정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에. 그래서 여기 패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도 자바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11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는 다른 버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되면 기본 생성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파일은 어디에다가 만들까요? 네, 여기입니다. 자바 리소스. 그러면 src가 있고 현재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그 다음에 HTML 같은 화면 파일은 어디 놔두냐? 웹 콘텐트 여기입니다.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이죠? 네, 웹 INF. 웹 INF 뭐가 있죠? 웹 XML.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구조 그대로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준 이유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 만들고 얘를 컴파일을 이클립스를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여기 들어오겠죠. 자동으로. 네, 그런 식으로 원터치로 바뀝니다, 얘가.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인덱스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HTML로 파일명을 인덱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파일인지 아까 보여드렸죠? 기본 페이지입니다. 기본 페이지. 자, 피니시해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얘가 바로 붙어서 나왔죠. 왜? 우리가 설정했던 UP 요거죠. 웹에 여기서 UTF 파일로 다 바꿨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예요? HTML 파일 요겁니다. 얘를 설정을 UTF 파일로 했기 때문에 생성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바꿨으면 얘가 UTF 파일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타이틀 뭐 쓰면 되겠죠? 홈 화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일단은 나온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등록할 겁니다. 누굴?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톰캣에. 그러면 여기 서버, 톰캣이 이 서버잖아요. 여기 서버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여기다 등록할 겁니다. 이제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add 하시면 됩니다. add.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add. 나오죠? 이렇게? add. 네, 이렇게 add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웹용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만 여기 등록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디 넣는다? 통깨에 넣는다 의미로 add를 누릅니다. 그러면 통깨 쪽에다가 넘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서비스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add에서 등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finish.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이 이름이 context. 우리가 얘기했던 context. 얘가 context 등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가 웹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한 게 통깨 쪽으로 콘텍스트를 등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 통깨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젝트가 동작이 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저는. 자, 그 다음에 콘솔에 정상적으로 켰죠? 그죠? 정상은 켜졌어요. 그러면 얘를 화면을 확인해야 되죠. 자, 기본 브라우저 있죠, 여기. G90을 눌러서 통깨시니까 로컬 호스트에 8080에 루트가 붙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통깨 쪽에다가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콘텍스트를 등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아니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붙습니다. 웹 서블렛이라는 이름이 붙고 슬러시하고 엔터를 쳐야 돼요. 그래야 이쪽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화면이 잘 안 나오죠. 자, 그거는 여기 웹 XML에 여기에 구조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텍스트의 이름이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웹 XML 클릭해서 저는 열어봤더니 웰컴 파일이라고 해서 index HTML, index HTML, index JSP, 디폴트 HTML 얘네들 다 기본 페이지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덱스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만들어서 저는 웹 INF에 만들어서 접근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웹 콘텐트 쪽으로 이렇게 옮겨야지만 얘가 이제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깨를 이용해서 서비스 올리는 것까지는 알았겠어요. 이제는 인덱스 HTML 아니고 우리의 자바 파일로 얘를 띄워야겠죠.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쓰고 src 쪽에다가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띄워야 되겠죠. 얘를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페이지 1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extend 해가지고 http 서블렛을 등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스에 override 메소드 해서 do get을 메소드를 override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물 하나 넣고 얘를 이제 호출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리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등록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프로젝트의 웹 콘텐트 안에 웹 INF 속에 보면은 웹 XML 파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얘랑 매칭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매칭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블렛과 서블렛 매핑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시킬 겁니다. 둘 다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서블렛 네임 얘도 서블렛 네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고 얘 좀 올릴까요? 네. 얘는 서블렛 관련된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얘는 URL 패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매칭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저는 그냥 여기다가 페이지 1이라고 그냥 똑같이 클래스 명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클래스 부분하고 URL 패턴 부분만 남아 있는데 URL 패턴에는 슬러시하고 페이지 1이라고 주소를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클래스 부분이죠. 클래스는 어떻게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넣는데 만약에 패키지가 있다면 패키지까지 같이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누르고 얘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열리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클래스 이름 얘를 클릭했을 때 이동이 되면 정확하게 이동이 되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서블렛 클래스에 있는 이 이름을 클릭하면 얘는 클래스다 라고 이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요거 하나 클래스 등록하기 위해서 이 태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록하고 실행해 보면 되겠죠? 네, 요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실행해 볼게요. 톰캣을 다시 실행. 만약에 켜져 있으면 껐다가 다시 켜셔야 됩니다. 리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서버를 다시 켰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화면만 확인하고 있을게요, 옆에.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화면을 가지고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런 입력값을 가지고 우리 자바 클래스 쪽에다가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화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바 쪽에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쪽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요청과 응답이라는 개념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송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요청이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라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말이 뜰 겁니다. 무조건 입력해 달라. 네, 요거는 태그에다 제가 무조건 입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누르게 되면 404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자바 쪽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만들 거예요. 요거에 대응. 얘가 화면 쪽에서 자바 쪽으로 보내기 위한 부분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form.jsp라는 파일을 열어서 action이라고 하는 폼에 가보시면 result란 이름이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건 뭐예요? 주소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소값. 그럼 요 이름에 해당되는 주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메소드 있죠. 요게 우리가 통신 방법, 메소드입니다. get이니까 get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포스트로 바꾸게 되면 포스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get이라고 하는 걸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건 뭐예요? result라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얘를 자바 쪽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디폴트에다가 result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디폴트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냥 클래스 만들어도 되지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서블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블렛 클릭하고 자, 현재 디폴트에다 만들 거기 때문에 자바 패키지 여기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result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result라고 써볼게요. result. 여기서 글자 틀리면 주소도 달라지는 거니까 이 두 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액션의 result라는 이 글자와 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대수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ext.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뜨는데 여러분들 안 뜨죠? 요 글자가. 저는 여기 밑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요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저만 좀 바꾸겠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result page라고 그냥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오류가 안 닿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쓸 거에 파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inish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주석으로 보이는 건 일단 지울게요. 우리가 코드가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런 것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울까요? 얘도 필요 없어 보이니까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만들게 되면 get 방식 메소드랑 post 방식 두 개가 처리되는 메소드가 같이 들어왔네요. 현재 우리가 호출하는 건 뭐죠? get 방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 신경 쓰면 돼요? 이 메소드, 두 get이라는 메소드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겠죠. 그게 어떤 거였죠? 요거죠. 회전수라는 값하고 내용이라는 이 내용. 요 두 개가 전달될 거라는 거겠죠? 입력되는 거니까. 인풋이 되잖아요. 인풋이라는 건 입력됐다는 뜻이에요. 이 입력된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바까지도 가야겠죠. 그래서 요걸 받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input이라는 태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총 3개 있습니다. result.jsp 파일에 보시면 input이라는 태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name입니다. name이 하나는 cnt, 하나는 txt. 요게 키예요. name을 지정했을 때 자바에서 얘를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이 제일 중요합니다. name. 옆에 보이는 이 id는 스타일 정도, 지금 현재는 스타일 정도 제어하는 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일한 키입니다. 얘는 이 태그에 대한 키. 근데 데이터에 관련된 건 얘입니다. name.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id랑 name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result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받을 때 사용할 대상 변수명은 누구다? 화면에 name이라는 녀석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가 변수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다시 전송이라는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일단 전송 눌렀어요. 그리고 요 위에 주소를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을 여기 메모장 있네요. 메모장을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현재 위에 이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일단 요 앞에 거는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싹 지울게요. 그러면 요거에 우리가 만든 뭐죠? 주소값이 되겠죠? result라는 주소값. 어디? 폼에 액션에다가 썼잖아요. 요 주소값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음표 붙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커리 스트링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값을 전달할 때 get 방식으로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물음표 뒤에 앞에 하나 붙었죠. cnt. 그게 요 인풋에 name으로 들어있었던 이 cnt입니다. 요게 이렇게 전달된다 했습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변수명이 되고 는 하고 뒤에 붙은 건 값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name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자바로 입장으로 봤을 땐 변수명, 얘는 val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송하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웹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겠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면 요겁니다. end라는 표현. 뒤에 하나 더 있을 때 이 end가 붙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래 보니까 name이 또 하나 더 있죠. txt라는 이 name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이 여기 있고 뒤에 이렇게 나왔죠.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주소에다가 한글은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의 한글을 읽을 수 있게끔 바꾸신 거예요. 누가? 브라우저가. 그렇지만 얘를 다시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아이고, 제가 복사를 잘못했네요. 요거 복사해야 되는데, 요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겠죠. 아까 전에 안녕이라고 한글 적으셨지만 실제는 요게 동작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요렇게 보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저는 보기가 편하지만 여러분들 보기 힘들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F12번입니다. F12번 누르고 네트워크에 가서 얘를 다시 새로 고침해 보세요. 여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침. 그러면 현재 쟤는 여기 자바 쪽으로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빨간색인데 얘를 클릭하면 페일로드에 눌러보시면 네, 보기 좀 더 편하네요. 여기 쿼리 스트링이라고 파라메터 적혀 있죠? 네, 거기에 CNT라는 네임으로 값은 0이라고 왔고 txt의 이름으로 안녕이라는 값을 전달했대요. 이렇게 전달하는데 위에 이 부분은 한글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받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를 알고 이제 우리는 자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현재 저는 여기가 주소가 다르니까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 이름 바꿨죠?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교체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소를 부를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이 경로 주소가 필요가 없겠죠? 이유는 이 자체가 루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루트. 얘 슬러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현재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루트에서 시작하는 거에서 이만큼 내용이 더 있죠. 그럼 주소가 다르지. 그러면 제대로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폼에서 전달할 때 루트라고 표현을 해야겠다. 그럼 요 내용이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래서 요걸 맞추시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폼의 액션에 있는 여기 부분과 서블렛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스트링 값이랑 두 개가 동일해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 부분 알고 사용해야 404가 안 뜰 거예요. 현재는 404 뜨죠? 제대로 못 찾아가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호출해 볼게요. 저는 이 화면에서 값을 안녕 한 걸 한번 넣어볼게요. 안녕 하고 전달할게요. 전달. 네. 요번에는 주소가 어떻게 있어요? 리절트 페이지라고 갔어요. 그쵸? 루트에서. 근데 뭐가 빠져서 현재? 네. 우리의 프로젝트인 콘텍스트 패스가 빠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루트라고 썼으면 뭐까지 다시 넣어주면 돼요? 콘텍스트 패스까지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을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부분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힘들죠? 우리 단독으로만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 그럴 때 하는 게 서버를 잠깐 껐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설정에 가서 프로젝트 설정에 가면 아래에 웹 프로젝트 세팅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요것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컨텍스트 루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웹 서블렛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루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얘가 바뀝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보세요. 이렇게 바꾸고 얘 프로젝트를 다시 등록을 해 볼게요. 현재 여기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뺐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여기 등록이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모드를 클릭해 보시면 패스가 바뀌었죠.
슬러시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보고 제가 다시 얘를 실행해 볼게 그냥. 요 수정한 거 저장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다시 실행됐고, 요 화면 다시 가서 이제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요 콘텍스트 패스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얘를 지우면 똑같이 이 화면이 뜰 거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이제 제가 아직 붙여놨죠? 요거 빼야 되죠. 이제 뺐으니까 요거 빼겠습니다. 요렇게 원래대로, 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요것만, 이거는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맞추고 다시 입력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안녕 하고 전송. 그럼 요번에 어때요? 이렇게 갔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바의 완냐를 찍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바꾸면 무조건 뭐가 붙어요? 웹 서블렛이라는 게 무조건 앞에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붙여 있는 상태로 먼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콘텍스트 패스를 그냥 루트로만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그 두 개를 혼돈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건들지 말자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저는 다시 돌려놓게요. 요거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하셔라 라고 한 겁니다. 다시 등록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콘텍스트 패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주소에 요거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붙었죠? 패스에. 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요?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에서 이해되시죠? 네, 요 관계. 그래서 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패스를 여기까지가 패스를 받게 된 거래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톰캣을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뜹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오버뷰 옆에 모듈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듈즈를 클릭하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패스가 무조건 앞에 붙는 패스예요. 요게 뭐라고요? 콘텍스트. 이 콘텍스트는 여기 등록했을 때 요 이름하고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 설정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뭘 따라갑니다? 프로젝트 이름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부를 때 얘도 필요하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럼 다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콘솔 찍어 봐야겠네요. 여기 진짜 왔는지. 이동, 네, 이동이라고 할게요. 이동. 여기 와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콘솔은 어디 출력이 되죠? 요 출력은 여기 옆에 콘솔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제 옆에 보면 콘솔이 또 빨간색 떠 있는데 여기에 나오기만 하면 일단 여기까지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거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위에 이 두 개의 네임을 여기서 꺼낼 거예요. 어디서 꺼내느냐? 자, 여기에서 객체를 다루는데 어떤 객체? 위에서 매개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여기. 얘네들 중에 꺼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일까요? 리스폰스 있을까요? 요 정보 두 개가. 현재 우리가 뭐 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퀘스트에 있습니다. 요청한 거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리퀘스트라는 이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져온다의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get이죠.
네, 우리가 get와 set를 해봤으니까 가져온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어요. 어떤 걸? F12번 눌러서 네트워크,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네트워크 열어서 여기 페이로드에 봤더니 커리 스트링 파라메터스라는 말이 섞여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얘네들은 파라메터라는 거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면 나오죠. 파라메터.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이 있죠. 그럼 누굴까요? 네임은 누구예요? 얘죠. 네임. 네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는 뭐가 들어간다? 네임으로 들어갔던 CNT 이런 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커리 스트링은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네, 정수용으로 전달하더라도 얘는 받을 때는 무조건 문자열로 받아줘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 리턴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스트링으로 받아야 돼요. 스트링. 그리고 얘가 이름이 변수가 CNT였죠. 그래서 CNT로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받아볼게요. 이번엔 txt죠. 자, 변수명도 txt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출력해 볼 수 있겠죠. sysout에서 cnt 더하고 그 다음에 txt. 그러면 이제는 이 두 개가 이동하고 같이 출력이 나오면 되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 가서 화면 좀 줄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CNT는 0이고 텍스트는 안 0입니다, 현재. 그럼 얘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얘 또 리로드가 안 됐네요. 서버 한번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얘가 지금 컴파일이 안 돼서 오류가 났어요, 지금. 자바까지 이 내용이 전달되는데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요 네임 보고 하는 거죠? 그죠? 요 네임을 보고 하는 거고, 이 네임은 주소에도 포함이 되죠. 여기 주소에 포함이 되고, 이 내용도 F12번 눌러가지고 네트워크에 페이로드에 보면 보여진다 라고 하고, 여기에 보여지는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커리 스트링이면서 파라메터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메터로 get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됐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상태죠? 흰 바탕이죠? 그러면 이 흰 바탕에 우리가 왠지 검정색 물 뿌려보고 싶지 않나요? 그쵸? 그건 어디서 하면 돼요? 어제 했던 것처럼, 페이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출력을 하면 됩니다. 프린트. 그쵸? 프린트. 자, 그러면 이 프린트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왔어요? 이 첫 번째 CNT는 화면에 보시면 횟수예요. 그러면 반복 횟수라는 뜻이겠죠? 이 횟수는. 그럼 0이 전달됐으면 반복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반복될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수로 전달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얘를 가지고 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폼을 하면 되겠죠. int i는 0, i는 언제까지? CNT까지. i가 증가. 하고 여기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CNT 현재 뭐로 돼 있어요?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류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얘는 무조건 0 값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왜? 화면에서 0이 고정이고 얘는 바꾸려면 무조건 숫자만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 처리까지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면 얘를 숫자로 전환을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문자열로 받지 않고 얘를 int 값으로 받든지. 자, 그건 메소드예요. pass int라고 해서 이걸로 바꿔주든지. 자, 인티저가 int의 제일 상위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pass는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로? 정수용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문자열을
정수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참조와 기본 자료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꾸는 방법이 형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문자열로 온 이거를 정수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티저라고 하는 걸로 형변화를 하는데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안에 스트링 값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리턴 되는 건 인트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쓰면 정수용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CNT가 이제 빨간색 안 뜨죠? 네, 정수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일단은 안으로 집어넣고 일단 얘를 반복해 보면 되겠죠? 얘는 어디에만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콘솔에만 출력하는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회전을 5번 한다고 하고 내용을 하하하하 이런 걸로 넣고 전송을 했다.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브라우저에 출력한 게 아니고 콘솔에 출력한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방식이 어제 알려드렸던 이 프린터였던 겁니다. 근데 이 프린터 방법이 이렇게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아웃풋하는 게 있지만 라이터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좀 더 편하면 이걸 쓰시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게 편하시면 이걸 쓰는 건데 저는 밑에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코드예요. 그러면 리스폰스에 라이트 할 수 있는 객체를 get해서 가서 오겠다는 뜻이겠죠? 요 밑에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폼은 돌리기 전에 리스폰스에 getWrite를 가져오는데 이의 객체가 갖다 대보시면 printWrite입니다. 리턴 오는 게. 그래서 요거를 변수로 만드시면 돼요. pw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다 넣는 게 아니고 어디에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append해서 추가한다는 의미를 두고 뭐를 넣으면 돼요?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번 회전했는지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i에다가 더하기 1에서 붙여줘도 되겠죠. 이쁘게 하시려면. 네,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를 조금 더 이쁘게 바꾼다면 빈 공간까지 있으면 좀 좋겠다, 그죠? 숫자랑 이렇게 글자가 붙어버리면 좀 이상할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다시 켜서 요 출력물이 프린트인 이 콘솔이 아닌 화면 쪽에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새로 고침하고 횟수를 정의하고 출력할 내용입니다 라고 하고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죠? 출력이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한글 부분이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한글을 넣어주는 곳이 어디예요? 리스폰스죠. 리스폰스에다가 객체를 꺼내와가지고 거기다 추가해서 전달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폰스에 한글을 제어하는 객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리스폰스에 객체를 이렇게 보시면 안에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et 그 다음에 인코딩에 관련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UTF-8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한글 포맷은 이걸로 간다 라고. 리스폰스에 하나 더 집어넣는데 우리가 이 JSP 파일 보면은 여기 있어요. 콘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도 같이 가야 돼요. 요게 자바 랭귀지의 내용을 써준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요 부분도 필요해요. 한글 부분 정의하기 위해서 단순히 캐릭터 인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보도 처리해져 있기 때문에 점 set 하면 이 콘텐츠에 관련된 타입 정의하는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타입을 위에 보이는 텍스트형 HTML이고 캐릭터 셋이 UTF-8이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이 내용물이 요런 모양의 타입으로 전달한다 라고 하면서 한글 정의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글 깨질 때 캐릭터 셋 하는 것도 있고 콘텐트 타입 정의하는 것도 있고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고 실행하면 아마 한글 잘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면에서 지금 서버 껐으니까 잠깐 끄고 이 화면에서 여기 인풋 받는 부분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송이라는 버튼에 인풋이 하나 더 있어요.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풋이 총 3개 있는 태그가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폼 태그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폼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액션이라고 하는 요청하는 주소 넣는 부분이 있고 메소드, 통신 방법 정의하는 게 있고 인풋이 있고 거기다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타입인 서브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서브밋이 영어가 돼 있는데 얘가 한국말로 바꾸면 전송이겠죠? 그러니까 타입이 서브밋이면 얘 기능은 뭐란 뜻이에요? 전송용이란 뜻이에요. 자, 반대로 인풋 위에 거 텍스트라 돼 있죠? 글자 쓰겠다는 뜻이겠죠? 인풋의 타입이 넘버면 숫자만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면이 위에는 숫자만 들어가요. 글자를 쓰려고 하면 글자가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타입이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내용 넣는 여기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전송은 서브밋이기 때문에 액션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밋은 무조건. 그래서 얘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액션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면서 이 주소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싹 지우고 이 코드만 가지고 R에서 쓴다. 그러면은 접근지 한자 혹시 얘한테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void 얘는 뭐예요? in이라고 할게요. KO로 할까요? KO면 우리말 이해될까? 네. 그 다음에 얘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필요한 객체는 뭐예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예요. 그럼 얘를 쓰려면 위에처럼 이렇게 받아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했어요. 그럴 때는 얘를 뭐라고 해요? 얘를 쓰려면 외부니까 예외 처리 넣어달라고 하죠. 외부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JDBC 할 때 봤던 거죠? 외부랑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코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throw, 위에처럼 throw라고 해가지고 트라이 캐치는 안 하고 바로 이 객체로 그냥 바로 전환하는 거고, 트라이 캐치문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이 캐치죠. 이 코드 안에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얘는 그냥 트라이 캐치를 안 하고 위에처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throw를 가져옵니다. 얘가 트라이 캐치랑 똑같아요.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위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메소드처럼 여기 부분하고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섹션이 종류가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서블렛 입섹션, 그 다음에 IO 입섹션 2개가 있네요. 왜 서블렛 입섹션은 당연하겠죠? 얘가 지금 서블렛 기술을 쓰고 있는 거니까. 맞죠? 자, IO 입섹션은 왜 있는 걸까요?
입 출력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쓰려면. 자,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지, 이제? 얘를 위에서 아까 쓴 것처럼 뭐만 전달하면 돼요? 리퀘스트 정보랑 위에 리스폰스 정보를 전달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글로 써야 돼 라고 얘 똑같은 위치에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공통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의 클래스 쪽으로 빼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디폴트 쪽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uti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util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져온 이 녀석을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접근 제한자 쓰면 안 되죠? 그렇겠죠? 모든 클래스에서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높은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이죠. 그 다음에 얘를 스태틱으로 올려둡니다. 마치 메인 메소드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어디서 쓰면 돼요? 이 클래스와 이 메소드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util 클래스 안에 있는 케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UTF-8 처리해라. 엄청 간단하죠? 스태틱으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뭐가 없어요? 생성자라는 이 부분이 없겠죠? 왜? 메모리 이미 올라가 있는 대상이니까. 네, 그래서 new 키워드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도 똑같죠? 요거 클래스.메소드 넣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점이 뭐죠? 이런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일단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글 깨짐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리퀘스트 할 때 한글 깨진다.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점? 리퀘스트에 한글에 관련된 인코딩이 정보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반대로 이때도 한글 깨지잖아요. 지금 어디서? 여기서 우리는 한글 깨짐을 느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언어 객체한테 뭘 줬어요? 리스폰스라는 거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쪽 방향은 뭐예요? 브라우저에서 서블렛 쪽으로 가는 이 방향은 리퀘스트, 서블렛에서 브라우저 쪽으로 돌아가는 건 리스폰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브라우저 쪽으로 오는 건 뭐다? 리스폰스. 서블렛 쪽으로 이렇게 뭔가 보낸 이건 뭐다? 리퀘스트. 요거 두 개 무조건 이해하고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요렇게 가는데 우리는 각각 코드에 한글 깨지지 말라고 UTF-8을 놓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내용이 깨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넣었던 정보가 자바 쪽으로 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통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글에 관련된 뭔가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서블렛 쪽에다가 아까처럼 공통 메소드를 만들고 처리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이걸 개발하는, 그러니까 서블렛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다 알아야 되죠. 그 메소드를 써야지만 한글이 안 깨진다고 하는, 그게 다 공유가 돼 있어야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문제점 발생해요. 근데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신입 개발자들 때. 네, 늘 하던 사람은 늘 하던 코드니까 그냥 바로 씁니다. 근데 신입 개발자들은 그 공통 코드라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할 가망성이 크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리퀘스트로 가는 이 영역과 리스폰스로 가는 이 영역 두 개를 한 번에 묶어 가지고 뭐를 한다? 가로채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뭐를 이용해서 하죠? 그렇죠. 정수라고 하는 필터를 쓰죠. 그래서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이유는
이상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 필터는 누가 뭘 몰라도 돼요. 요거 개발하는 개발자, 서블렛 개발하는 개발자는 몰라도 돼요. 얘는 애초에 어디 있어요? 바깥쪽에 있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서버가 동작할 때 뭐만 있어요? 통신하는 여기 영역에서만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로 올 때 먼저 누구한테 걸친다는 거예요. 필터를 거쳤다가 문제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블렛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서블렛에서 리스폰스 보낼 때 브라우저 가기 전에 필터를 한번 거쳐가지고 문제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브라우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한글 깨진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요 웹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당시에 만들어주면 되겠죠. 필터를. 그러면 그애는 한 번만 딱 만들어지면 뒤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클래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코드가 중복 코드를 메소드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필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필터의 목적은 지금은 뭐예요? 한글입니다. 한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자, 서버는 꺼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래스. 얘는 서블렛 필터라는 걸로 이름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저는 서블렛에서 사용하는 필터라고 이름을 그냥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쪽에 add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필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필터. 그러면 여기에 필터가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바 X의 서블렛 필터가 있을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add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OK. 자, 요 쓸데없는 하나 들어왔는데 얘는 지울게요. 네. 우리는 자바 X의 서블렛 필터만 필요한 겁니다. 자, 요것만 등록하고 피니시.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필터를 만들었다는 건 얘는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얘랑 영향받는 건 웹 프로젝트의 제일 핵심인 웹 XML하고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서블렛을 우리 처음 했을 때와 동일하게 서블렛 할 때 이렇게 매칭을 했죠? 얘랑 똑같이 이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필터가 있다는 뜻이죠. 필터, 그 다음에 또 필터인데 매핑 필터 두 개 있는 거 마치 얘처럼 서블렛 매핑처럼 필터도 필터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필터 안에는 위에 느낌이 오죠. 서블렛 네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니까 얘도 필터 네임이 있겠죠. 자, 필터 네임이 있고 그 안에 필터 클래스도 존재합니다. 지금 서블렛과 똑같아요. 지금 보면 구조가. 그럼 매핑은 느낌이 어때요? 필터 네임이 있을 거고 또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URL 패턴이 있죠. 자, 뭐랑 비슷해요? 위에 만든 서블렛과 서블렛 매핑을 만든 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서블렛 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어디에 넣을 수 있죠? 필터 클래스 쪽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패키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결될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패키지가 있다면 패키지를 앞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임은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일단 주겠습니다. 마치 위에처럼. 위에도 똑같이 줬죠? 클래스명이랑. 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이름과 이 이름이 한 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넣는다? 주소 패턴 넣는다. 자, 그러면 루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특정
주소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필터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URL 주소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별입니다. 전체한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만든 URL 주소는 다 이걸 거치게 됩니다. 누구를? 이 doFilter라는 이 메소드를.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sysout에서 요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필터라고 한글을 출력을 넣었어요. 자, 여기 필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호출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 옆에 보면 필터 떴잖아요. 자, 여기 맞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점이 생겼죠? 여기 출력 나와야 될 내용이 없죠, 지금. 자, 요거를 해주는 게 뭐냐? 얘입니다. 요 뒤에 있던 필터 체인이라는 객체예요. 그래서 필터 체인을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점을 쓰면 여기 보면 doFilter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doFilter. 나머지는 좀 이름이 이상하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doFilter 하는데 doFilter에 들어가는 얘는 첫 번째는 request, 두 번째는 response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화면을 호출해 볼게요. 다시 호출. 화면 나왔죠? 자, 그러면 필터에 이건 뭐예요? 그 다음 서블렛 쪽으로 가라는 의미의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doFilter잖아요. 그래서 doFilter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다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오는 여기에서 딱 첫 번째 만나는 건 이 doFilter가 만난 거고, 그 다음 doFilter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블렛 쪽으로 보내지는 doFilt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원래 나오던 화면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느낌이 오죠? 뭐 넣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util에서 했던 요거를 그대로 필터에다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름으로 써야겠죠? 네. 이렇게 한 번만 딱 넣으면은 필터를 더 이상 개발자들은 몰라도 됩니다. 왜? util과 동일한 UTF 파일 전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확인해 볼게요. 우리 그 리절트 페이지에 한글 맞기 위해서 썼던 요거 메소드 다 빼겠습니다. util ko 넣었던 거. 그죠? 얘가 한글 부분이잖아요. 요 한글 부분. 얘 대신에 뭘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필터라는 녀석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한글이 나온다. 그럼 필터가 맞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지금 요거는 빼셔야 돼요. 여기 안에 UTF 파일 정의하는 건 코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자, 얘를 실행을 하고 화면 확인한 다음에 전송합니다. 안녕, 엔터. 그러면 저처럼 한글이 내 서블렛 쪽에는 없지만 한글은 정상적으로 나오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필터라는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필터. 자, 그래서 필터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가는데, 내 서블렛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서 네, 마치 검문소 같이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필터는 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개발자든 신입 개발자든 다 알 필요 없는, 그렇죠? 이 프로젝트 처음에 구축할 때만 필터를 딱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